지난 도지코인 영상에서 4월 15일과 16일 도지코인이 폭등한 이유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5일에 달을 향해 짓고 있는 도지라는 트윗을 일론이 올린 후 36% 상승했는데, 아마도 이 개는 달아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라고 외치는 게 아닐까. 왜냐면 바로 다음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우주선이 달에 간다는 기사가 발표됐거든요. 그리고 도지코인도 무려 135% 폭등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달에 갔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런 거 퀴즈로 내면 참 좋은데 막 선물도 드리고 이래서 라방을 하는 건가요? 나사에서 세계 최초로 우주인 3명을 달에 착륙시켰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닐 암스트롱과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은 3명의 우주 비행사 중 캡틴이었고, 아폴로 11호는 당시 이용된 우주선 이름입니다. 미국은 이를 기점으로 1972년까지 총 6대의 우주선을 이용해 12명의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켰어요. 그러나 이후 약 50년이 되도록 미국의 유인 달 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약 반세기 동안 중단된 유인 달 탐사를 나사에서 드디어 2025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를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미국은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아르테미스 국제협정을 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쉽게 한국은 자금력 및 또 우주 기술력 미비로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번 유인 달 탐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 우선 오리온 우주선에 4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워 달 궤도까지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4명 중 남녀 우주인 한 쌍이 대기 중이던 달 착륙선으로 갈아타고 달로 가요. 참고로 이 여성 우주인은 달에 가는 첫 번째 여성이 될 예정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 달 표면을 탐사한 남녀 비행사는 다시 달 착륙선을 타고 달 궤도에 떠 있는 오리온 우주선으로 복귀를 해서 귀환하는 게 이 전체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향후 나사는 이 달 탐사 경험을 토대로 화성 유인 탐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과정에서 남녀 우주 비행사들을 달로 태워다 줄 달 탐사선에 스페이스 X가 단독 선정된 거예요. 스페이스 X가 개발 중에 있는 우주선 스타쉽이 그 주인공입니다. 유인 우주선은 쉽게 생각하면 발사체인 로켓 부분과 또 그 위에 사람이 탑승하는 캐빈, 즉 캡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 되는데요. 위로 올라가면서 그 밑에부터 하나씩 1단 분리, 2단 분리 하면서 떨궈내는데, 이때 생기는 추진력으로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스타쉽의 특징을 잠깐 보면 로켓 부분과 캡슐 부분 모두 재활용이 돼서 개발되는 건데, 나사에서 스페이스 X를 선정한 이유로 이 일체형 재사용 부분을 장점으로 꼽았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보통 이런 중요한 개발은 여러 기업들과 협력을 하거든요. 물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전반에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만 달 탐사선 개발 부분은 나사가 전적으로 스페이스 X에만 맡긴 거예요. 한 곳만 진행하면 리스크가 높아지는데, 예를 들면 스페이스 X가 우주선 개발이나 비행 도중에 실패를 했다. 그럼 백업 우주선인 블루 오리진으로 갈아탄다든가 대체하면 되는 거죠. 즉 최종 임무를 수행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같은 결정을 한 데에는 비용 문제가 절대적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번 경쟁 입찰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다이내틱스 그리고 스페이스 X가 3파전을 벌였는데, 공개된 평가 결과를 보면 스페이스 X의 입찰가가 약 29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정도였어요. 다른 두 곳의 입찰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밑에 설명을 보면 블루 오리진과 다이내틱스는 스페이스 X보다 상당히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합리적인 비용과 기술력으로 스페이스 X가 이들을 다 제친 건데,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제프 베조스를 이겼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오기도 했죠. 근데 미국 돈 많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미국 정부가 나사를 막 전폭 지지해 주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충격적인 게, 미국은 2011년 우주 왕복선 퇴역 이후 2020년까지 자체 생산한 유인 우주선을 국제 우주정거장에도 올려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세계 최초로 유인 달 착륙까지 시킨 나라가 대박이죠. 대신에 비싼 돈을 주면서 러시아 거를 사다가 썼대요.
워낙 정부가 예산을 적게 주니까 나사는 아예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들과 손을 잡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 우주인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바로 상업 우주 비행사 프로젝트예요. 근데 또 이 프로그램 역시 지원을 많이 안 해주니까 계속 지연이 됐고 최근까지도 러시아에 계속 의존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가 이번에 단독 업체를 선정한 것도 어차피 정부 예산이야 뻔한데 적게 줄 텐데 하면서 비용적인 측면을 크게 고려했을 거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나사에서 공식 발표가 있은 뒤 이 선정 결과를 리트윗하고 이어 나사 아르테미스 팀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에요 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달 탐사 착륙선으로 스페이스 X가 선정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스페이스 X의 업적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할게요. 앞서 나온 상업 우주 비행사 프로젝트는 미국이 약 10년 동안 진행 중에 있는 건데요. 드디어 작년 6월 9년 만에 미국 생산 유인 우주선을 국제 우주장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스페이스 X의 크루 드래건을 이용해서 말이죠. 작년 5월 30일 나사 우주인 2명을 태운 크루 드래건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 무사 도킹했고 약 2개월간의 임무 수행을 마친 뒤 지난 8월 해상 착륙에도 성공합니다. 착륙 후 바다에서 이렇게 건져 올라올 때 진행자가 마치 테슬라처럼 스무스하게 올라오네요 했던 멘트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또한 스페이스 X는 오는 4월 23일 오전 5시 49분, 한국으로 치면 금요일 저녁 6시 49분에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운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다시 한번 국제 우주장으로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로켓과 캡슐 모두 재활용한 최초의 시도가 될 거라고 해요. 이렇게 스페이스 X는 미국 우주 역사에 정말 지대한 획을 긋고 있는 건데요. 진짜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긴 대단하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우주 분야는 미래의 대표적인 유망 산업 중 하나잖아요. 진짜 그 어떤 것보다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최근에 이 아크의 우주 ETF를 좀 많이 사뒀습니다. 가격이 뭐 거의 그대로 20불 정도라 전혀 부담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스페이스 X가 혹시라도 상장이 되면 최소 300불은 넘지 않겠어요? 아크에서 대신 사줄 거라는 생각으로 샀습니다. 뭐 절대 따라 사라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제가 사면 가격이 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